다람쥐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도구를 물병 혹은 급속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물병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서 이에 관한 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왁게입니다. 정말 편하게 급여할 수 있는 물병. 왜 이 물병 사용을 반대하는 걸까요? 이를 사용하는 건 동물 학대다 라고까지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대형 동물, 덩치가 큰 동물일수록 필요한 수분의 양은 증가하고 반대로 덩치가 작은 동물일수록 양은 감소하겠죠. 즉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하는 동물은 강아지 이상급의 덩치가 좀 있는 친구들을 돌보시는 분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강아지의 경우 길게 내민 혀를 바가지처럼 구부려서 물을 한 모금씩 마시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쇠구슬을 혀로 굴려야만 물이 한두 방울씩 나오는 물병의 구조상 만족스럽게 마시려면 하루 종일 핥고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돌보는 다람쥐의 경우엔 어떨까요? 물병이 아닌 물그릇에 물을 담아서 관찰을 해봤습니다. 물 마시는 모습이 제 눈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으니까 이번엔 물을 마시는 모습에 우디와 해솔이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람쥐에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러니 이런 걸로 저에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움직임이 활발한 다람쥐들이 물그릇을 사용할 경우 엎지를 확률이 높고 케이지 내에서든 주변에서 나오는 먼지들이 물그릇 위에 모여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 물그릇 위쪽으로 핥아먹는 다람쥐들이 먼지를 다 먹어버리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흐르는 정수기도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들은 덩치도 크고 케이지 내에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람쥐들이 물에 빠질 확률도 있고요. 익사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발이라든지 몸에 자주 젖는 건 피부병이나 케이지 내 곰팡이를 유발할 수 있겠죠. 그러니 저는 물병 사용하는 걸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자, 여기까진 한국의 다람쥐 이야기였는데 다람쥐마다 또는 환경마다 차이가 있답니다. 한 책에 의하면 일본 다람쥐의 경우 물을 마실 때 새처럼 물을 머금고 고개를 위로 들어올려 물을 마시는데 한국의 다람쥐는 이렇게 그냥 핥기만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 다람쥐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시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왁겨의 다람쥐 연구소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시청해주시는 1분 1초가 저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이나 제보가 하고 싶으시다면 이메일과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왁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